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파이도 앱, 바로 파이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플랫폼에서 지갑의 이동 현황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제공이 되어서 이 사용법을 제가 잠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접속하는 방법은 제 영상 게시판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테스팅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 베타 테스트 기간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작동이 잘 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지갑을 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우만 보더라도 코어팀의 지갑을 미래에 자주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어팀은 일반 유저들보다 더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코인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 그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파이 생태계에 아주 유명한 고래 지갑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이 진행이 되고요. 거래소에 파이코인이 자율 산정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 그리고 그 고래 지갑에 있는 대량의 파이가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하면 단기적으로는 파이코인의 이 매도세가 잠시 붙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상대방과 P2P 거래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의 히스토리를 잠시 체크를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랜덤의 지갑 주소를 가져와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를 사용법을 잠시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접속을 해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의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예를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파이 블록체인에서 이제 막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지갑 주소를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앞자리가 GBTS인 이 지갑 주소는 이제 막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은 지갑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락업이 안 된 코인이 있다 하더라도 2주간 기다려야 그 코인을 파이 지갑에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갑을 만들 때 필요한 최소 파이코인 수량 1파이코인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지갑의 주소를 복사해서 파이도 앱에 붙여놓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GBTS 지갑이 보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타 지갑으로부터 받은 거래 내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녹색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GBTS 지갑에서 다른 타 지갑으로 보낸 데이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GBTS 지갑은 이제 막 생성이 된 지갑이고, 지갑 생성을 담당하는 GABT 지갑으로부터 1파이코인, 이 최소 수량 이 1파이코인만 받은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녹색 바를 클릭을 하면 이 GBTS 지갑에는 1파이코인의 밸런스만 있다,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큰 도움이 별로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거래 기록이 있는 지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갑 주소를 하나 랜덤으로 가져와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총 밸런스가 약 51파이코인이 있는 이 지갑 주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도 한번 보면요, 여러 지갑들과 파이코인을 전송하거나 또 받은 내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파이도 이 플랫폼에 붙여넣기를 하고 분석을 해보면요, 이 중앙에 있는 GBNQ 지갑이 다른 곳에서 받았던 거래 내역과 보냈던 거래 내역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받았던 거래 내역을 보면 GABT 지갑은 신규 지갑 생성용 코어팀 지갑이니 무시를 해도 되겠고요. 이 GAGC 지갑을 클릭을 해보면 이 지갑의 밸런스는 한 5파이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 지갑으로부터 파이코인을 전송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 굵기의 뜻은 전송된 이 파이코인의 상대적인 비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색 컬러가 굵을수록 더 많은 파이코인이 움직였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반대로 타 지갑으로 보낸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GAZ5로 파이코인을 전송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 굵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그렇게 큰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갑에 전송한 개수보다 비율적으로 크면 이렇게 거대한 회색 컬러로 나오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전송한 지갑을 보시려면 이 녹색 바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지갑에는 약 17파이코인 밸런스가 남아있다라는 이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 해당 지갑 주소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지갑 주소를 누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지갑은
밸런스는 17파이 코인 잔금밖에 없었지만 실제 거래 기록을 보니까 엄청난 지갑 주소로부터 파이 코인을 전송받았고 또 몇 개의 지갑 주소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잔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만 봐서는 이 지갑의 용처가 무엇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확률상 어떤 유저의 이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지갑은 아니고 거래 중간 처리를 담당하는 이 파이 지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 굵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파이오니어들 지갑에서 이 잘게 아주 소액의 파이 코인을 받아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받았던 파이 코인을 다시 어디론가 가장 많이 보낸 곳은 바로 이 지갑이라는 것을 또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 러닝이라고 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실시간 데이터가 자꾸 업데이트가 되어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밀한 분석을 하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 잠시 이것을 멈추고 싶으시다면 이걸 눌러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잠시 세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미니멈 밸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최소 금액을 필터링하는 기능입니다. 너무 잔 거래액들을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100파이 코인 미만으로는 다 제거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여기에 숫자 100을 입력하시고 다시 파란색 버튼을 눌러 작동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100파이를 초과하는 거래들만 다시 필터링이 돼서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어팀 지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개의 물량이 약 10,000개의 지갑으로 쪼개져서 들어갔고요. 커뮤니티 물량이 점차적으로 이 풀리는 비율에 맞춰져서 코어팀의 파이코인도 락업이 점차적으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200억 개 물량을 담당하는 이 GAOD 지갑에서 이렇게 잘게 10,000개의 지갑으로 쪼개진 것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이의 온체인 데이터를 더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파이도 플랫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블록체인 장부는 공개 장부입니다. 기존 이 레거시 금융에서는 이 장부라는 것을 절대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금고에 꽁꽁 숨겨놓고 필요할 때는 본인들이 허용하는 관계인들만 이것을 보고 작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 정보의 불균형 문제와 일부 기득권 측만 항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보여줘 왔고, 그래서 이렇게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블록체인 장부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장부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갖게 되었고, 또 이 노드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장부가 분산 저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위변조가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전해졌다는 얘기고요. 한두 명의 관리자가 슬쩍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장점들 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가끔 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커뮤니티 방에서 가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감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의 계정을 동의 없이 바로 대중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다 보면요, 이것이 당연히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네트워크이기도 하지만 실명이나 어떤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대신 지갑 주소로 본인을 대처한 익명성의 장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존중해 주자라는 철학도 이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 이유가 아니라면, 그리고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이것을 다 함께 탐구해보자라는 의도가 아닌 이상은 SNS에서나 채팅방에서 친한 사람들, 지인의 지갑 주소를 재미로 공개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이 부분도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마이그레이션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두 분에 걸쳐서 총 1억 개의 파이코인이 GBQQ 지갑에서 GAPT 지갑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 1억 개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코인의 이동이었고요. 이것은 지난 9월에 총 2억 개의 파이코인이 GAPT 지갑으로 이동한 것에 이어서 11월에도 똑같이 현재까지 총 2억 개의 파이코인이 이동한 그런 누적량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부터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